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어제도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참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그 뜨거운 반응 저희 게시판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작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적확한 지적, 격려들을 통해서요. 곳곳에서 소리 없이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새삼 깨닫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어느새 벌써 200회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 다 올 수 있게 공개 방송 장소를요. 24일, 9월 24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밤 8시 잔잔한 조명을 쫙 켜고 하겠습니다.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바로 앞 광화문 광장에서 합니다. 청계천, 청계광장 특설 무대에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종진의 쾌도남마 2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엽니다. 저희 식구나 다름없는 윤창중 칼럼니스트,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물론이고 또 비밀스러운 손님들 오늘 여기 옆에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도 오시면 정말 좋고요. 이 모든 여러분들께 또 너무나도 좋아하실 깜짝 손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밀입니다. 서늘한 저녁에 청계광장에서 저희 쾌도남마를 직접 느껴보시는 그런 오붓한 시간. 이제 가족끼리 나오셔도 좋습니다. 인원 한도 없습니다. 다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석 기다리겠습니다. 여의도 정가 상황 짚겠습니다. 금태섭, 정준길 두 법대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이 여러 논란거리를 낳으면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혁당 사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황상민 교수와 함께 이번 논란을 심리학 측면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김진명 작가로부터요. 이번 사건의 풀 스토리, 여기서 반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또 이 소설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설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정치, 이걸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혁당 사건 어떻게 제가 좀 명확하게 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네. 지금 박 대표가 인혁당 사건에 판결이 2개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인혁당 사건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박 대표 잘못하면은 이번 선거에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잘못하면. 전에 내가 이번 선거는 오로지 박 대표 자신에게 달려있다. 네. 그건 무슨 뜻이었냐 하면은, 박 대표를 상대로 뭉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흩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소통,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네. 이 자신의 아버지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공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은 이미 국민들이 다 박 대통령이 제일 좋다. 네. 1등, 2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다 인정하고 대통령 있죠. 중에 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박근혜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 그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선거에 이기는 길인데 지금 전혀 거꾸로 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반유신 대연합. 이게 지금 박근혜 대표는 자꾸 싸울 거리를 없애야 되는데 네. 싸울 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네. 유신, 인혁당 이거 미래에 맡겨야 된다. 이 얘기는 나는 찬성한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는 저기 안철수다,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거지만 그렇게까지 넓어지면 온 사회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됐길래 유신을 또 인혁당 판결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해서 이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할 그 전체적인 반유신 반독재 대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반유신 반독재 연합이 일어나면 무조건 쥐죠. 지금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결국은
안철수 문재인 혹은 안철수 손학규 네. 그 구도로 이제 선거가 가게 돼 있는데 이 둘이 합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네. 이 박근혜 후보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정 열심히 네. 진짜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가짜 길만 가고 게다가 아주 오만하게 이 인혁당이다 유신이다 후세에 맡기자 두 가지 네. 판결이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판결이라는 거는 그 유신 치하에 중앙정보부 고문하고 네. 우리 다 당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치하에서 판사들도 일개 꼭두각시밖에 안 됐었죠 그 당시에. 네. 판사들인들 뭐 사람 아닙니까? 다 네. 협박하고 저 데려다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판결인데 그것도 판결이라고 박 대표가 그 얘기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박 대표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죄를 받은 억울하게 죽은 8명의 이 나라를 민주 인사들, 그죠? 그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판결이 있다, 다른 증언도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혁당은 뭐 조그만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유신 전체를 보면은 이 사회 전체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젊은이들, 학교, 학생, 교수 간에 그 사회가 완전히 그 제로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것을 후세의 판단에 맡기자 하는 것은 박 대표가 세상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박 대표의 동생인 박지망 씨는 아버지가 독재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동생한테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박지만은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정도의 그런 뭐 파랗고 네. 엉망, 마약이나 하고 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박정희가 공과 과가 있듯이 네. 나름대로 이 사람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자기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아버지의 이 평가 이런 데 대해 생각을 많이 했더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독재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하는 데에는 미안함, 그 국민에 안타까움, 대해서. 예, 그게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진실성, 진정성이 묻어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에 떠들썩한 게 금태섭, 정준기가 이제 친구냐 아니냐, 이게 협박이냐 아니냐,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처음 막 기자회견 딱 해서 하나의놀이당으로부터 협박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보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만약에 이제 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이겼다, 대통령이 됐다. 네. 그랬을 때의 그 협박했다는 지금 뭐 정씨인가요? 네, 정준길 씨. 그 정 씨가 네. 이거 내가 그때 그렇게 전화하고 뭐하고 해서 안철수가 안 나와서 네. 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공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사인 간의 대화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자기가 협박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안철수가 안 나오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보면 당연히 협박이죠. 만약에 이게 언론에 안 나왔다고 가정하고요. 네. 만약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출마를 만약에 접었다. 그래서 만약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거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자랑하죠. 당연히 자랑합니다. 그게 협박이죠. 사인 간의 대화를 뭐 그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걸 사인 간의 대화로 규정한 그 일전에 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친구끼리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막 확대해석했냐. 그것은 새누리당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너무 세상을 보는 눈이 짧아요. 결국 그 후에 무슨 운전기사인가가 뭐 협박하는 걸 했다 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럼 그 박 대표가 치명적이죠 그게. 박 대표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 돼버려요. 네. 박 대표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 전체를 보고 옳고 그르고를 다 따져서 공명정대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네 그 사람 말만 듣고 사인 간의 대화 갖고 왜 그러느냐 하고 박 대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건 박 후보가 그런 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또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정모라는 사람이 그 새누리당에서 나갔죠. 네, 그만뒀습니다. 사임을 했든 뭐 쫓아냈든 네. 간에
그 말하고 이 사람이 나간 거하고 다르죠. 만약에 박 대표 얘기대로 사인 간의 대화라면은 네. 당신 끝까지 남아 있어라. 네. 진실을 위해서 우리 싸우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는 벌써 사인 간의 대화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아, 꼬리 자르기로 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 꼬리 자르기가 뭐가 됐든 간에 네. 그것은 맞지가 않죠. 사인 간의 대화다 그러고 한쪽으로는 내보내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금태섭 변호사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이 더 다수였고요.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게. 그리고 이 여자 이야기, 30대 여자, 이대 출신 음대의 목동 사는 음대 출신의 30대네요. 이대인지 아닌지는 여기 안 나왔네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요. 안철수 원장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리하죠. 불리하죠. 예. 나는 여론조사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네. 이 이명박 후보가 이 부동산 투기를 너무 전문적으로 하고 해서 네.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는다라는 사실에 격분해가지고 네.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거든요, 이 사람을. 아, 그래서 진정을 했거든요. 네. 그때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이명박을 못 뽑아서 난리 아니었습니까? 네. 엄청난 표차로 이명박을 뽑았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여론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들이 또 그 전에 노무현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무현 이 친노들조차도 노무현하고 거리를 두려고 엄청 애썼던 때가 있었죠. 아, 있었죠. 예. 정권 말기에. 예. 지금 와서는 노무현 때문에 막 다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전부 서로 친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임 또 그 여론조사 이런 것은 좀 이 하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네. 이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정확히 찔러봐야죠. 네. 어찌됐든 이번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이제 팩트 여부는 곧 가려지겠죠. 네. 원래는 그쪽에서 너무 억울하면은 이제 아주 허위 사실이면은 뭐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척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타기. 물타기.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한테 그런 비슷한 사실이 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저쪽에서 협박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좀 저쪽 협박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알더라도 네. 저쪽의 잘못과 같이 묻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명박 씨도 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수십 회, 10여 회 이사 다니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누구 잘못인지 모르게 가져간 적이 있었죠. 네. 정치권에서 늘 쓰는 수법이니까.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안철수 원장이 너무 결심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이걸 터뜨려 가지고 안철수 원장으로 하여금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실제로 생각해 추석 볼 전에,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추석 전에 이제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힐 것 같은데 당연히 출마하는 쪽이겠죠. 출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볼 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어떤 지금 반전입니까? 예. 안철수 교수의 본심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묘역을 찾고 네. 부인을 만났을 때에 안 말없던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가 그렇게 한 거 아주 잘했다. 네. 이렇게 한마디 코멘트를 했죠. 참 모양새 좋았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걸로 이제 안철수의 심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 교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네. 그러나 국민들의 불만이 자기에게 몰린 자기 존재감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자신이 있는 그 자체로 정치권이
예전처럼 엉망이 아니고 좀 나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철수로서는 최고의 만족이거든요. 아, 기성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가는 모습들 보는 게 안철수 원장이 바라던 거다. 스스로 나서지 않고. 네, 스스로 나서지 않고. 그게 진정 바라는 거기 때문에. 진정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그 노무현 봉화마을 갔을 때 갔을 때. 잘했다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안철수 교수는 손이 네. 압수를 하면은 손이 이 여자보다도 더 부드럽고 연약하고 작아요. 아, 여자보다도요. 네. 네. 그러니까 뭘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네. 그 남을 해치고 이런 거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람이 결이 굉장히 고와요. 아, 손만 고운 게 아니고 마음의 모든 결도. 스타일이. 네, 예. 모든 스타일이. 사람이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점잖고 머리는 빠르고 하여튼 좋은 장점을 많이 갖췄어요. 네. 직접 많이 만나보신 거죠? 정치는 안 만나보고 그 사람 손 얘기를 못 하겠죠. 네, 당연하죠. 예. 만져봤으니까. 네. 이 정치는 그 진흙판에서 개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아, 개들이 싸우는 거다. 진흙판에서. 그 정치는. 어마어마한 그 음모와 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안철수 교수가 저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 네. 그것을 잘 해낼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 아닙니까? 네. 그러나 안철수 교수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야권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네. 안철수 본인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마를 꼭 한다. 네. 뭐 모두가 그렇게 예상하지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의외로 안 할 수도 있다. 나는 그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 안 할 수도 있다. 아마 안철수가 원래 생각했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자신의 존재감으로 지금 정치가 조금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 차기의 박원순을 좀 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본인은 이번에 빠지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제 그 이런 것도 터지고 네. 원래는 이 한나라당 그 새누리당에서 안철수를 그렇게 뭐 여자 문제다 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좀 지켜주고 네. 그 당신에게 몰린 그 국민의 여망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아,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 전략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아, 그게 좋은 전략인데 안철수 원장을 그렇죠.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 키우고, 본인이 네. 자신의 그 이 자아 실현을 이미 하게 되는 거고, 네. 나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네. 그럼 자신이 막 나서서 정치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원래 안철수 원장을 예리하게 우리 작가님이 보시고요. 이걸 문재인 지금 민주당 후보죠, 지금. 대선 후보는 아니고 경선 후보죠. 이 문재인 씨에게 추천을 하셨다면서요? 추천이라면 좀 추천 뭐하고요. 아닙니까? 그런 건 말이 아니고. 좀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예전에 나는 정치에 별 관심은 없는데 네. 뭐 관심이 없다면 이상하지만은 그 국내 정치에 누가 뭐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정치가 이제 어떻게 돼야 이 나라의 앞길도 괜찮고 지금 국제 경쟁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괜찮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문짝만하게 한나라당 이 미래가 없다. 이건 완전 엉터리 당이다. 이런 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어요. 그날. 네. 네. 조선일보라는 것은 그 새누리당의 뭐 친구라면 친구고 네. 뭐 굉장히 새누리당을 보호하는 그 스타일인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큰 거구나. 네. 그러나 내가
그 반대쪽 민주당을 봤을 때에는 이 후보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재인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문 변호사님 그 당신의 문제는 네. 대선이 아니라 네. 총선이 문제다. 네. 당신이 진짜 정치 지도자라면은 부산 총선에서 한 10명 정도 네. 당선을 시키고 네. 세력을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10명커녕은 네. 그 본인이나 겨우 될까 말까 어렵다. 네. 왜냐하면 부산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이 사람들은 반감이 암만 많아도 이 호남 사람을 뽑는다든지 네. 또는 그 민주당의 그 이 잔챙이들을 뽑는다든지 네. 또 노무현의 또 잔여 세력을 뽑는다든지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 변호사를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셨네요. 그때 상황을. 결국 결과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난 뭐 별 말은 안 하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박근혜 대표가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네. 박 대표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인혁당 유신 5.16에 대해서 그거 확 풀어줘야 돼요. 본인이 그걸 풀어주고 잘못했다 하고 선거에 이기면은 네. 그게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 스타일이 아주 틀렸어요. 어찌됐든 그 다시 네. 다시 문재인 안철수로 가서. 예. 그걸로 가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네.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아. 그 당시는 뭐 안철수가 시장 나온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안철수하고 정치는 전혀 뭐 네, 평범한 연관이 안 교수, 되는, 평범한 예, 교수였죠. 그런 전혀 얘기가 안 나올 때. 예. 네. 안철수를 그 사람 부산 사람인데 네. 안철수를 부산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 문재인 안철수가 부산 총선을 위한 자그마한 당을 하나 만들라. 네. 새롭게. 새롭게. 예. 그래서 거기에 조국 그 서울대 네, 서울대 법대 교수죠. 예. 잘생긴 사람, 예. 인상 좋은 사람. 네, 뭐 젊은이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예. 그 느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조국 예. 또 뭐 시골 의사인가? 박경철 의사. 예. 박경철 뭐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조국, 박경철 그리고 부산에 또 프레시한 그 명망 있는 새로운 사람들 해가지고 확 출발하면은 네. 그 열석 훨씬 이상 얻는다. 네. 분풍이 일어난다. 네. 젊은이들이 난리가 날 것이다. 네. 안철수는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 총선에 이기면은 네. 총선에 표를 준 사람들은 대선 때도 주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뽑은 국회의원들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안철수하고 문재인 당신하고 네. 경선을 해라. 네. 그리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도 후보가 나올 거 아니냐. 네. 손학규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그 다음에 2차 경선을 하게 된다, 자연히.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 한나라 새누리 박근혜든 네. 하게 되는데 이미 새누리의 터전인 부산을 뺏고 가니까. 하고 가니까 네. 그 새누리의 터전이라는 게 대구, 경북, 경북, 부산 뭐 부산. 그런 거 아닙니까? 경남. 그러면은 그 선거는 100% 이긴다. 네. 문재인이 그 굉장히 신중하게 네. 1시간 반 동안 듣고는 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했는데 말을 안 들은, 잘 안 들은, 어떻게 안 들은 거네, 결과적으로.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안철수, 문재인이 경선을 하면은 네. 지금 문재인은 유명하고 안철수는 무명이니까 네. 그 문재인이 이길 것 같지만 네. 안철수, 문재인이 그렇게 총선을 치르고 네. 둘이 나중에 경선을 하면은 안철수가 이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아, 그 말을 하셨군요. 했죠. 아, 그 말을. 실제니까요. 아, 그 말을 안 했으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 문 변호사가 그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내가 안철수한테 물어보니까 네. 문 변호사가 그런 연락이 왔더냐 네. 안 왔다 그래요. 안 했다고.
그게 지금 그 문재인 변호사의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문재인 변호사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안 들은 게. 지금 하하 웃는 거는 네. 그때 했으면은 뭐 그 100%짜리 이기는 시나리오니까 네. 그 문재인이 바보다 하는 네, 그러죠. 원망하는 네. 그런 좀저 아니, 그러니까 질타하는 네, 바보란 게, 예, 식으로 결국은 네, 안철수가 전화 못 받았다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서 조언을 딱 드렸는데 그쪽에서 안 했다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예. 그러나 문재인이 현재 이 경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박근혜 후보는 그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예. 내가 하겠다. 네. 이 나라를 내가 살리겠다. 네. 이 사람은 외국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 5.16 뭐 이게 다 옳다 그러는데 그게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재인의 지금 가장 단점이 사람의 권력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네. 사실은 그 당시 안철수에게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것은 네. 문재인 안철수가 이 경선을 하면 안철수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네. 이걸 얘기했을 때에 그때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 말 딱. 눈빛을 봤지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이 그걸 안 하고 지금 이 야권의 이 1등으로 나온 것은 네. 대통령 자격이 날 있다고 봅니다. 권력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때의 눈빛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소선에서 막 반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나 어떤 그런 건 없겠습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도 절대 문재인은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듯한 느낌. 전부 안철수 쪽으로만 어떤 비판의 그런 이야기가 좀 총구가 겨누고 있는 것 같은데 극적인 반전의 도구가 있는지. 예. 지금 민주당 안철수가 불리한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지금 한 7, 8%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새누리 쪽에서는 뭐 기뻐하는 분위기들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건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후보 본인에게 달렸어요. 네. 본인이 지금 유신이다, 인혁당이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50%도 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나이로 보면은 지금 한 60대, 70대까지도 그분들이 30대, 뭐 40대, 30대 이때 유신이 일어났거든요. 네. 다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유신 치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유신도 좋다 뭐다 하는 사람들은 그 뭐 경북 대구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우리 쪽에서 늘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네. 아주 생각 없는 사람들이고 네. 정말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유신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박 후보가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반유신 대연합 이런 게 결성이 돼요. 그럼 야당은 그런 게 아주 호재 아닙니까? 그런 걸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고 지금 반전이라는 것은 뭐가 불리할 때 반전이잖아요. 네. 불리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전을 할 필요도 없네. 거꾸로 반전은 네. 새누리당에서. 새누리가 해야 돼요. 지금 새누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박근혜만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네. 원래 국민들이 안심하는 거는 후보가 있고 그리고 이 여당이라는 당도 강해야 되거든요. 후보를 뒷받침하는 그렇죠. 쟁쟁한 사람들이 쫙 있어줘야 돼요. 후보와 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뭐 유신 옹호니 뭐 5.16 옹호니 박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대표가 박 후보를 불러가지고 네. 당신 정신 있느냐 말이야. 지금 네. 대표가 황우여 대표 있습니다. 당대표.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 당대표를 한다면은 박 대표를 불러가지고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당대표를 차고 나간다든지 거기 뭐 좀 뭐 못하죠? 건설적으로 한다는 뭐 남경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뛰치고 나와야죠. 다 뛰쳐나오고 박 대표를 지금 만나가지고 네. 그거 고치기 전에 우리 당신이 지지 못한다. 당에서 그게 일어나야죠. 저 당이
그럼 국민들이 온통 그 유신 때문에 신음할 때 그 한나라당 지금 대표다 의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뭐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도 아마 많이 한글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묵묵히 있으면은 자신들의 젊은 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여러 형편으로 봐서는 나라의 경제 형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이 박 대표가 어찌됐든 좀 자기를 비우고 네. 진정한 소통, 네. 그걸 이루고 나서 힘을 좀 합쳐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네. 본인이 아마 그 각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각성하라고 나도 네.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오늘 아주 세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네. 지금 그 기분이 지금의 기분이 어떠신지 잠시 후에 만나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독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도 얘기를 못했네. 또 어떻게 하면 좋죠? 독도 얘기는 한 번은 꼭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정준길 전 공보위원 일로 새누리당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또 연달아 대변인의 사과 발언이 번복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요즘 이분이요 당 대변인들보다 더 대변인 같습니다. 네, 이분 네, 만나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58초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